이토키는 못생기고 외로운 루저였는데 멀리서 자신을 염탐하는 닌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매일 쿠세츠라는 정체불명의 닌자 소녀에게 스토킹을 당했죠. 하지만 이토키는 그녀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마을을 밖으로 하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트러쿤이 다음 이색의 피해자를 거두러 왔을 때 이토키는 최악의 애니 금기를 저지르며 트러쿤 위로 백덤블링을 해서 그의 분노를 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쿠세츠는 다시 그를 미행했지만 그가 사물함에 도착했을 때 사랑 편지를 발견했고 그날 하루 종일 편지를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를 만났죠. 그녀는 자신을 사토미라고 소개했지만 이토키가 자신을 소개하려 하자 그녀는 자신이 항상 그를 알고 있었고 그를 최고로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럭 위로 백덤블링을 했으니 그래서 그에게 자기 부모님이 안 계실 테니 집에 오라고 했어요. 방 안에서 이토키는 불편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토미는 둘 다 마실 음료를 가지고 들어와 옷을 벗기 시작했고 이토키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눕히도록 강요하며 자신과 함께 플롯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가 키스하려고 다가오자 우리의 남자는 가방을 더듬었고 영원히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을 둘러보며 그녀가 그냥 장난치는 건가 싶어 침대 밑을 보니 2개 있었습니다. 그를 쳐다보고 있는 닌자 정장. 그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의 얼굴은 얇게 썰었다. 칼과 3개의 닌자가 날아갔다. 사토미가 그의 슬래시를 찾고 있는 방목. 칼이 방으로 날아가서 폭발했습니다. 연기 폭탄. 쿠세츠는 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와 함께 이토키를 잡아당기고 그녀가 시작했을 때 닌자를 걷어차면서 그녀는 그를 버렸다 창. 운 좋게도 그는 캐노피에 빠졌고 그랬습니다. 여자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차가 빠져나왔을 때 이토키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에게 침묵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재활을 받았고 함께 일했습니다. 가게에서 이토키의 어머니, 그들이 누구인지 깨달은 후 이토키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고조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프차가 그들의 길을 막았고 그들이 길을 가로질러 빠르게 지나가자 지프차는 창문에 먼지를 뿌리고 타이어에 못을 박아 그들을 벽에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토키가 깨어나자 리아이아는 그를 차에서 끌어내고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온 길로 그들이 계속해서 반대 세력과 싸우는 동안 이토키는 도망치기 시작하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꼴이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루 밤낮으로 달린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길을 잃었고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갑자기 거리에 불빛과 도시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토키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뒤에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이토키가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려 할 때 닌자가 그 남자 뒤에 나타나 목을 베었습니다. 이토키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또 다른 닌자에게 부딪혔고 벽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입이 막히고 묶인 이토키는 눈을 감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사다는 담배를 피우며 그들 앞에 나타나 죽은 경찰에게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알고 보니 그중 한 명이었어요. 거리에 불이 다시 켜지고 순식간에 타카사다는 이토키 옆에 순간이동했습니다. 닌자들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섰지만 그를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고 그는 스스로 닌자로 변신했습니다. 몇 시간 후 타카사다는 이토키를 깨우라고 소리쳤고 그가 깨어나자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사다는 그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가족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이토키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땅에 절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그에게 그녀의 상관에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워 보였고 그녀의 모습은 이토키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곧 그녀는 그들에게 이가 마을 출신의 닌자 일족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게를 활동의 위장으로 사용하여 평화롭게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일족으로 유명한 쿠우가 일족이 그들의 마을을 파괴하고 그가 다음 지도자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한 후 그에게 닌자가 되어 그들의 싸움을 돕자고 요청했습니다. 마을로 가자는 말에도
이토키는 계속 거절했기에 타카사다는 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밖에서 타카사다는 그에게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닌자가 되거나 쿠우가 일족의 셋이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이죠. 이토키가 두 선택지 모두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소리치자 그의 삼촌은 그가 차라리 새로운 후계자가 정해질 때까지 먼 나라로 보내지는 걸 원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토키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울음을 터뜨리며 결국 다음 지도자가 되는데 동의했습니다. 한편 먼 오두막에서 사토미와 한 수상한 남자는 이토키가 이가 마을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제거할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토키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리아가 자신의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그에게 그들이 보내기를 바라는 닌자 학교의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이토키는 그것이 평범한 학교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리아는 그에게 며칠 후에 그 학교 입학 시험이 있다고 말했고 그는 충격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칠 후 이토키는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일족의 전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미카는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일이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카사다와 쿠세츠가 시험을 보러 가는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토키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며 불을 뿜는 연습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카사다는 그를 놀리며 그의 담배를 불을 뿜는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쿠세츠는 불을 뿜는 기술 같은 건 없다고 말했지만 이토키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이토키의 시험을 위해 쇼핑몰에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토키는 그곳이 평범한 상점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쿠세츠는 담당자를 위한 비밀 코드를 알려주었고 그녀에게 말한 후 그녀는 그들을 비밀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통로를 지나자 그들은 인상이 좋지 않은 얼굴들로 가득 찬 방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선생님이 오셔서 그들의 시험이 숨바꼭질 게임이며 몇 분 안에 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자 이토키는 시험 파트너가 가발을 쓴 사토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선생님은 이토키에게 그녀를 찾기 시작하라고 말했고 곧 칼을 든 어떤 남자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사다가 그를 통로로 끌어들여 목을 조르며 가게 안에서 그를 돕는 척했습니다. 그의 목을 조르며 가게 안에서 그를 돕는 척했습니다. 이토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쿠세츠는 그에게 닌자들이 그를 죽이려 한다며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도망치면 시험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풍선을 들고 그들 쪽으로 걸어오자 풍선이 터지면서 카나이가 이토키에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쿠세츠가 막았습니다. 사토미가 미소 지었고 쿠세츠가 그녀를 찾자 그녀는 무적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쿠세츠는 이토키에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그녀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1분 후 그녀는 통로에 도착하여 사토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사토미에게 돌진하자 쿠세츠는 닌자로 변신하여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가 그녀를 향해 돌진하자 쿠세츠는 닌자로 변신하여 그녀를 피했습니다. 공격하여 갈비뼈를 발로 차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쿠세츠는 새로운 통로로 들어가 그녀를 찾았지만 사토미가 베며 그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명의 닌자가 복도로 뛰어들어 그녀를 가두고 사토미가 도망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토키는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고 사토미가 그에게 달려들자 그는 그 지역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화재 경보기를 울려 모두가 뛰쳐나가게 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토미가 보였지만 그녀가 칼을 뽑자 그녀는 그를 향해 돌진했지만 쿠세츠에게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즉시 두 명의 요원이 그녀를 붙잡았고 그들이 그녀를 데려가기 시작하자 이토키는 그녀를 만져서 시험을 통과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요원이 그에게 시험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다카사다는 이토키에게 그가 시험에 떨어졌고 내년까지 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전화를 받고 나서 그는 이토키에게 자신이 학교에 합격했다고 말해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몇 주 후 이토키는 학교로 떠날 준비를 했고 도시를 여행하면서 그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그들은
기차역에 도착했고 다카사다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 앞에 기차가 멈춰러 섰고 그들이 기차 안에서 여행하는 동안 이토키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치챘다. 학교에 도착해서 이토키는 아름다운 소녀를 만났는데 자신을 료코라고 소개했지만 얼마 후 친구들과 함께 떠나기 시작했다. 이토키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지만 쿠세츠가 뒤에서 이토키를 걷어차며 걷으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몇 분 후 이토키는 쿠세츠가 자신의 옆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챘고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젊은 학생들이 그에게 부딪혀넣었다. 그들은 이토키의 이빨을 부러뜨리려고 했지만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아는 척하며 소년들로부터 그를 떼어놓았다. 그녀는 그가 새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년들을 전염병처럼 피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자신을 카일이라고 소개하며 악수를 나누며 그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카이리는 이토키를 수업에서 만났고 그래서 그를 쿠세츠에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식권을 받으려고 할 때 카이리는 이토키의 손을 닌자 식사 쪽으로 옮겼는데 그것은 작은 텀테의 작은 음식 조각이었습니다. 이토키는 식당을 가로질러 바라보다가 전에 만났던 소년들을 보았고 그래서 카이리는 그들이 쿠가 일족 그를 죽이려고 했던 같은 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소년 중 한 명이 테이블에서 일어서며 이토키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무라였고 그가 계속 말하자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자 카이리는 곧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년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스자쿠였고 쿠가 일족의 가장 강력한 일원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토키의 가족이 그들의 수장을 살해했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에게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토키, 쿠세츠 그리고 카이리는 기숙사에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카이리는 이토키에게 스자쿠를 최대한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쿠세츠가 들어와 그에게 자신이 항상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그가 불편하더라도 말했습니다. 다음날 한 강사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닌자 슈트와 코어 사용법을 알려주려 했지만 이토키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쿠세츠가 슈트를 작동시키는 것을 본 후에야 자신도 슈트를 작동시켰다. 선생님이 상품을 얻으려면 섬을 가로질러 이동하라고 하자 학생들은 재빨리 산을 내려 덧뛰며 달려갔다. 하지만 이토키는 슈트를 입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쿠세츠는 그를 무시하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료코가 그를 발견하고 그의 뼈 주위를 손으로 만져주며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다. 료코는 그의 슈트가 너무 꽉 끼는 거라고 말했고 그녀가 그를 밀자 그는 달리기 시작했지만 잠시 후 바닥에 쓰러졌다. 한편 쿠세츠와 스자쿠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 스자쿠가 갑자기 그녀를 향해 날아가 발차기를 날렸지만 그녀가 막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벽을 다시 잡았습니다. 스자쿠가 자신의 것을 차지하자마자 쿠세츠도 자신의 것을 차지했습니다. 이토키와 료코는 다리를 건너 달리고 있었는데 스자쿠가 이토키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공격하며 날아오르자 쿠세츠가 그를 날려버렸지만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건너 달린 후 이토키는 부서진 코어를 발견하고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지만 이미 얻어맞아 망가진 카이리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상이 도난당했기에 이토키는 그것을 되찾아주기로 결심해냈습니다. 일단의 불량배들이 다른 학생을 몰아세우자 이토키는 그들에게 다가가 카이리의 상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우두머리에게 달려들었지만 우두머리가 그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이토키는 벽에 부딪혀렸습니다. 우두머리는 이토키를 마구 때렸고 거의 그의 핵을 파괴할 뻔했지만 그는 재빨리 굴러 피했습니다. 이토키는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를 잡자 그 소녀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채 그를 내던졌습니다. 그는 이토키의 머리 위에 올라타 짓눌러 버리려 했지만 그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일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토키는 다시 훔쳐온 상품을 카이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버려지기 전에 그리고 그가 그녀를 도와 다리까지 가는 동안 그들은 돌아오는 료코를 만났습니다. 그녀를 다리까지 데려다주는 동안 료코가 돌아왔습니다. 이토키는 그녀에게 카이리를 돌려보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곧 자신의 일을 마치려고 서둘러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주인이 남은 상품들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이토키가 식권을 받으러 갔을 때 일단의 불량배들이 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지만 쿠세츠는 그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려고 하자 카이리와 료코가 그들의 테이블에 합석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닌자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이었지만 이토키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그는 류코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투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 같아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리가 그들을 보고는 시험이 그녀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금괴에서 답을 훔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류코가 이토키에게 닌자 도구를 보여주는 동안 그녀는 영원히 닌자로 남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학교를 떠난 후에는 착한 아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슬퍼졌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 이토키의 방에서 그는 자신이 왜 다음 족장으로 선택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쿠세츠는 그에게 족장의 자리는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만 중요하며 족장이 기저귀를 갈 수 없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이토키와 그의 친구들이 선생님 방에 몰래 들어갈 방법을 모의하고 있을 때 두 소년이 그들의 행렬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토키가 임무 중에 불량배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그를 완벽한 롤모델이라고 생각했고 이토키는 그들을 그룹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학교에서 이토키와 그의 친구들은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선생님 방으로 향하고 있어요. 료코가 그에게 드론을 줘서 자신을 감시하게 했고 그가 드론을 던지자 드론은 사무실로 날아가 금고와 열쇠를 찍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선생님에게 들켰어요. 순식간에 학생들이 창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이토키의 갈고리가 풀리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중에서 잡혀 선생님 눈에 띄기 전에 끌어올려졌어요. 선생님이 카이리를 쫓기 시작하자 그녀는 연막탄을 던지고 도망쳤어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사무실 안에서 이토키와 료코는 금고 열쇠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단의 불량배들이 이토키의 친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세츠는 그를 구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선생님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웠던 료코는 금고를 해킹하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답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수업 시간에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답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험 후에 히무라와 그의 패거리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금괴에 있는 답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다음날 이토키와 그의 친구들은 시험에 떨어진 벌로 학교 청소를 시작했지만 구세츠는 갑자기 그를 불러세우고 그들 중에 스즈쿠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벌로 학교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구세츠가 갑자기 그를 불러세우며 그들 중에 스즈쿠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괴에 있는 답을 바꿔서 망치려고 했어요. 이 말에 이토키는 모두의 얼굴을 충격에 휩싸인 듯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곧 있을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험은 극한의 활동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토키는 자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즉시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그는 시험을 건너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학생 절반 이상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료코는 그에게 학교에서 쫓겨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역겨운 약골이라고 하면서요. 복도를 걷던 중 이토키와 쿠세츠는 스자쿠를 만났습니다. 시험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그가 걸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시험 계획을 세우기로 했을 때 이토키는 자신은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했다. 내부에 첩자가 있는 이상 그들의 모든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토키와 쿠세츠가 떠나려고 할 때 카이리는 그에게 다가가 원할 때마다 얼굴을 바꿔주는 특수 마스크를 건넸다. 그녀는 그가 시험에서 그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토키와 쿠세츠가 그의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가 시험 중에 수작을 없앨 거라고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토키는 그것이 그녀에게 너무 위험할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그의 보호자임을 상기시키자 그는 재빨리 방을 나섰다. 그날 밤 거리를 걷던 중 이토키는 스승님을 만나 차를 권유받았다. 옥상에서 차를 마시며 스승님은 그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에 그를 만났었고 이토키가 그의 아버지와 똑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토키는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기에 차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떠났다. 다음날 이토키가 쿠세츠를 찾고 있을 때 그녀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그의 앞에 나타나 슈트에서 코어를 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달려들자 그녀는 피했지만 그는 다시 달려들었고 바닥에 나가떨어졌습니다. 쿠세츠는 그에게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감히 그녀에게서 코어를 훔쳐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겁이 많아서 못 훔칠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쿠세츠의 지시대로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후 쿠세츠는 이토키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시험 계획을 설명하고 그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나서 그녀는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날이 되자 학생들은 오래된 버려진 건물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험 시작을 알렸습니다. 쿠세츠가 뛰쳐나갔고 이내 쿠가 닌자들이 이토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지만 안으로 뛰어든 순간 강력한 가스에 맞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토키와 쿠세츠는 함정을 설치했고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만 남은 상황에서 이토키는 그를 마주하고 그가 쿠세츠가 버린 지도를 통해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그룹 내의 스파이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분 후 히무리가 이토키를 찾아왔지만 그 소녀는 그에게 몰래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가 손을 잡으려고 덮치자 빗나가 팔꿈치로 땅에 쓰러졌고 간신히 칼에 찔리는 것을 피했습니다. 일어서자 그의 얼굴에 쓴 가면이 깨지면서 그가 소년으로 변장한 이토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히무라는 미소 짓기 시작했고 자신의 가면을 벗자 그가 사실은 수자쿠였던 것입니다. 한편 쿠세츠는 혼자 있는 스자쿠를 발견했지만 그도 가면을 벗기 시작했고 히무라임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서로 가장하며 자리를 바꾸었고 쿠세츠를 세우자쿠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쿠가 닌자들이 그녀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발차기와 막기로 그들을 물리치고 내면의 힘을 끌어올려 그들을 베어버렸습니다. 히무라는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폭탄을 터뜨려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동시에 이토키는 스자쿠로부터 도망치던 중 바닥에 차여 뒤로 나가떨어졌습니다. 이토키가 쿠나이를 던지자 그는 그것을 잡아 그의 다리에 박아 상처를 입혔다. 그는 그를 일으켜 세워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다시 달아났다. 그래서 수작은 복수심에 불타 그를 뒤쫓았고 간발의 차로 그를 찌르지 못했다. 이토키가 나무 사이로 떨어져 계속 달아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땅에 넘어졌고 그의 등에 쿠나이가 꽂혔다. 그러자 미쳐 날뛰는 청년은 칼을 뽑아들고 그를 찌르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이토키가 도망치려고 구르는 바람에 빗나갔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더 큰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미치광이는 이토키를 죽이면 이상한 평화롭게 그의 피는 좋은 스튜 재료가 될 테니 그는 그를 쫓았다. 이토키는 숨이 턱까지 차도록 달렸다. 두려움과 기진맥진했지만 스자쿠가 그에게 뛰어들자 연기를 만들어 사라졌다. 왕자들이 그를 향해 날아왔지만 그는 모두 막았다. 하지만 이토키는 그의 방심을 이용해 재빨리 그의 핵심을 베었다. 슈트에 힘을 잃은 스자쿠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토키는 그를 죽일 생각이 없었고 요란한 소리가 울리며 시험 종료를 알리자 이토키는 바닥에 쓰러졌다. 며칠 후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를 둘러싸고 살아있는 그를 보고 기뻐했다. 하지만 쿠세츠는 밤낮으로 그의 침대 옆을 지킨 탓에 탈진하여 바로 기절했다. 그의 침대 옆에서 밤낮으로 기다린 탓에 몇 주 후 그들은 휴일을 맞아 이토키의 가족집을 방문했고 이토키는 료코와 카이리에게 머물 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카이리는 집 안을 몰래 뒤지기 시작하며 그들의 비밀 무기를 찾으려 했고
작은 새를 불렀다. 잠시 후 그 새는 수자쿠의 집에 도착하여 이토키의 집에 대한 카이리의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이토키와 그의 가족은 리에의 남편을 보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다. 한편 이토키와 그의 가족은 리에의 남편을 만나러 병원에 갔다. 사고 후 몇 년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던 그는 이토키 어머니의 일족에서 닌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그의 현재 상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이토키와 그의 어머니는 묘지를 정리했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가 묻힌 곳이었고 그들은 매년 그의 기일에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이토키는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에 대해 친절하게 말했기에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곧 이토키의 어머니는 침입자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다 살해에 당한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침략자들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다 살해에 당했다고. 그녀는 쿠가 일족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토키가 아버지처럼 죽지 않기를 바랐다. 다음날 이토키와 그의 친구들은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게 갔다. 하지만 그는 곧 모두가 그 일족의 닌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후에 그들이 강에 도착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할 때 이토키는 멋진 옷을 입은 여자들을 보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쿠세츠가 물속으로 들어갔고 그녀가 물고기를 발견하자 이토키의 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들은 모두 낚시를 시작했다. 낚시를 하던 중 카이리는 이토키에게 자신의 일족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몇 명 남지 않아 다른 일족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도 없이 말이죠. 이토키는 카이리가 슬퍼하는 것 같자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녀만큼 뛰어난 닌자가 아니니까요. 곧 그들은 모두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집에 도착했고 음식을 준비하며 잔치를 준비하던 중 이토키 뒤에 타카사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었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토키가 처음으로 온 잔치에서 그는 그 이야기의 시작을 그에게 말해주기로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시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힘든 결정을 내리셨다. 그 결정은 마을이 와해되는 것을 막았고 이제 모두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전투에서 어머니를 위해 죽을 것이다. 그는 이토키가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쿠세츠와 아이를 낳기를 바랐다. 그날 저녁 잔치를 즐기던 중 타카사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쿠세츠는 그의 머리를 때려 잠재웠다. 이토키와 유미카는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방을 나섰고 카이리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남자가 그녀를 멈춰 세우고 이토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는 이토키가 프란치스코 교황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녀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그의 말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서 유미카는 이토키에게 그들의 모든 비밀을 그리고 그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닌자 일족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최고의 닌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고조는 이토키와 그의 친구들에게 학원이 많은 학생들이 의문스럽게 사라지면서 폐쇄되었다는 것을 서둘러 알렸습니다. 그날 후에 그들은 오직 닌자위원회 회의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모든 시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유미카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떠났고 회의가 끝나면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에서 유미카 다카사다 고조는 다른 시족의 지도자들을 만났고 위원회 경찰인 하야토가 회의를 시작하자 곧 몇몇 시족 지도자들이 회의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미카와 그녀의 마을을 지지하는 시족들이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쿠가 시족이 그들의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야토는 쿠가 시족이 몰살시켜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야토는 쿠가 시족이 몰살시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모든 닌자 집단을 상대로 자원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혼란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그는 직접 그 집단의 지도자를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집단들은 그의 체포를 지지했지만 한 남자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위원회의 또 다른 경찰인 겐지라고 소개하며 유미카가 쿠가 지도자를 살해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인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그녀의 집단원이 그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짓고 즉시 체포를 요구했지만 다카사다는 그의 앞을 막아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미카는 그를 막고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토키의 체포 소식을 들은 그는 자신이 대신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토키는 자신을 새로운 지도자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유미카의 소식을 기다리던 중 다카사다가 문 앞에 나타나 이토키와 쿠세츠를 비밀회의에 소집했습니다. 하야토가 죽었고 회의에서 유미카를 체포하고 쿠가 일족을 위해 일하는 겐지는 그녀를 없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쿠가 일족이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후에 열린 회의에서 마을 사람들은 유미카가 처형되기 전에 구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행에 옮긴 자도 있었지만 위원회를 자극할까봐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다. 다카사다는 위원회가 쿠가 일족을 편들고 있다며 욕했고 잠든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제안했지만 다른 이들은 전쟁이 시작될까봐 두려워했다. 갑자기 모두 이토키를 쳐다보며 그의 결정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숲속에 길을 잃은 혼란스러운 아이처럼 계속 멍하니 있자 쿠세츠가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어리석음에 질린 그녀는 그를 없애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유미카가 어릴 적에 입양해서 자기 딸처럼 키웠기에 그녀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구세츠는 그녀를 그놈들 손에서 구해내야겠다고 결심했고 이토키가 너무 무르다면 자기가 직접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토키는 각오를 다잡았고 그를 풀어주자 그는 기침을 하며 곧 유미카를 구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결정은 그들을 위원회와의 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쿠가 일족 기지에서 카이리가 유미카를 감옥에서 구출할 계획을 알려주자 스자쿠는 쿠가 일족 두목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들에게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킬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은 구세츠와 타카사다가 모두 구출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그는 재빨리 기습 작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토키의 집에서 카이리는 도시의 소식 즉 모두를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 공격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코조가 서둘러 들어와 쿠가 일족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온다는 것과 도시의 소식은 다가오는 공격으로부터의 단순한 눈속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리아는 그들을 잠시 동안 안전하게 지켜줄 방의 비밀문을 열었고 구세츠가 없는 상황에서 이토키는 공영에 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구세츠와 타카사다는 유미카를 구출하기 위해 감옥에 도착했고 길을 잃은 척하며 구세츠는 재빨리 경비들을 재웠습니다. 곧바로 두 사람은 각자의 닌자복으로 갈아입고 감옥을 질주했습니다. 구세츠가 창문을 발로 차고 부수기 전까지 감옥 경비들이 들이닥치자 연막탄을 던졌고 두 사람은 경비들의 공격을 막고 쓰러뜨리며 그들을 제치고 지나갔습니다. 곧 유미카의 독방에 도착했고 이토키가 구출을 명령했다고 말한 후 구세츠는 문을 발로 차고 부숴왔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그들은 그놈과 새로운 경비들과 마주쳤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과 새로운 경비들과 다가사다는 구세츠에게 유미카를 구출하라고 했고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사라졌습니다. 타카사다가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찔러 죽이는 바람에 그 혼란 속에서 한편 이토키 마을에서는 이가 닌자가 로봇을 찌르려고 했지만 다른 로봇이 날아왔고 그는 간신히 피하며 로봇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른 전사가 두 대의 로봇과 맞서 싸우는 동안 한 로봇이 그의 뒤로 뛰어들어 무릎을 찔렀지만 그는 로봇을 찔렀다. 또 다른 로봇이 쿠나이를 들고 그에게 날아왔지만 멈춰서서 어둠 속으로 다시 뛰어들기 시작했고 곧 마지막 로봇을 죽였다. 이토키의 집에서 그들은 쿠가 일족이 이가 닌자들과 로봇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들은 끝없었고 리아는 로봇들이 방어를 뚫고 안으로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봇들이 방어를 뚫고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토키는 모두 가족집으로 후퇴할 것을 제안했지만 리아는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봇들이 왜 전력을 다해 공격하지 않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고 카이리는 로봇 하나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로봇 하나가 바닥에 놓였고 료코는 그것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작업을 마치자 로봇들이 저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30분밖에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토키는 충전기를 날려버리는 것이 전투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전기를 파괴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아가 충전기 위치를 알아내자마자 그는 그것들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료코는 아버지가 로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리는 스즈쿠를 위해 스파이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는 타카사다가 모든 경비원을 죽이고 겐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새로운 관리인 시온이 이끄는 위원회의 또 다른 팀이 도착했습니다. 시용, 그녀는 하야토의 살해 전에 그와 함께 일했고 겐지가 그를 죽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팀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지만 2명의 남자가 그에게 달려들자 그는 공중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잡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사다는 뒤에서 그를 잡았고 잠재우기 전에 걸어갔습니다. 동시에 쿠세츠와 유미카는 산에 도착하여 마을이 쿠가 일족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쿠세츠가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때 유미카는 마을을 위해 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을 안에서 이토키와 료코는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이토키는 그 즉시 폭파시키자고 너예요 저희 다니스키 가이자고 터치자고 제안했어요. 쿠각은 대부분이 현재 자리에 없으니 지금이 이 망할 놈들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료코는 그에게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폭탄을 건넸어요. 충전기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어떻게 발각되지 않고 충분히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료코는 그에게 몇 초 동안 로봇을 정지시킬 수 있는 폭탄을 보여주기로 했죠. 준비가 되자 이토키는 덤불에서 뛰쳐나와 기계들 쪽으로 달려갔고 료코는 폭탄을 던졌어요. 그 순간 로봇들은 멈춰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토키는 스자쿠에게 발길질을 당했어요. 시험처럼 그를 파괴하려던 자는 누구였을까요? 이토키는 즉시 디스크를 공중으로 던졌고 료코는 스자쿠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그를 제압했습니다. 폭탄을 충전기에 설치하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로봇들이 모두 작동하여 그와 료코를 즉시 붙잡았습니다. 한 기계가 그에게서 폭탄을 가져가더니 갑자기 충전기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무라가 그를 뒤쫓아가 땅에 넘어뜨렸고 폭탄이 이미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이용하여 이토키는 디스크를 조종하여 폭탄을 파괴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잠시 후 료코는 이토키를 일으켜 세웠고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그는 바닥에 쓰러진 사람에게 돌아갔고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녀가 카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신 척하며 폭탄을 충전기에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것은 배신에 대한 속죄의 방식이었습니다. 봇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토키는 카이리를 안아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토키의 집에 유미카와 쿠세츠가 도착하여 모두 무사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쿠세츠가 몸을 움직이며 격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유미카의 목에 카나이를 들이대며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비밀기지를 어디에 숨겼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그녀는 유미카를 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밀치며 안경에 씌인 듯 눈이 빛났다. 그녀는 유미카에게 카나이를 겨누었지만 유미카는 용감하게 맞서 얼굴에 베었다. 하지만 그녀는 카나이를 치우고 가까이 다가가며 쿠세츠의 가면을 벗자 그녀가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신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유미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두 그녀를 쿠우가 일족의 또 다른 스파이자 배신자라고 생각했다. 유미카가 꼭 껴앉아 쿠세츠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차리려고 발버둥쳤고 엄마를 부르려 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졌고 유미카는 서둘러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깨우려 하자 쿠세츠는 카나이로 유미카를 찔러 현장에서 죽였다. 히토키와 그의 친구들이 도착했고 히토키는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며 엄마를 부르며 소리쳤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서둘러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다. 곧바로 코조가 쿠세츠를 제압했고 왜 유미카를 죽였는지 물었지만 쿠세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대답할 수 없었다. 이윽고 타카사다가 달려왔고 유미카가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히토키가 우는 것을 보며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를 잃고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리에가 히토키에게 일족의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미카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쿠우가 일족과의 전쟁에 대한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히토키는 어머니가 죽던 순간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구하려 애썼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좌절감에 휩싸여 타카사다에게 소리쳤던 기억만 떠올랐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히토키는 계약서에 엄지를 찍고 일족의 진정한 수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보복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계약서에 엄지를 찍고 일족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보복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쿠가 일족을 향해 그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한 마을 사람은 쿠세츠가 유미카를 죽인 것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자라며 물고기 머리처럼 목이 잘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히토키는 그 생각만으로도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의 보호자였고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 번 그를 위험에서 구해주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그의 보호자였고 그의 엉덩이를 위험에서 구해준 횟수가 너무 많았다. 곧 마을 사람들은 쿠가 일족에 대한 전면전을 제안하며 쓰레기 봉투처럼 그들을 몰살시키자고 했다. 하지만 히토키는 결정하기가 너무 두려워 어머니 장례 후에 다시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며칠 후 료코와 카이리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히토키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매우 외로울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떠날 때 료코는 그에게 쿠세츠를 보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실험이 있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토키는 그녀의 운명에서 그녀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타카사다는 히토키를 안으로 불러들여 따로 마련된 집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는 묶여있는 쿠세츠를 발견했습니다. 타카사다는 그에게 그녀가 정신을 되찾은 이후로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기억하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서 정신을 잃었지만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히토키에게 자신을 없애달라고 부탁했지만 타카사다는 그녀가 자신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아버지가 쿠우가 일족의 두목이며 어릴 적 세뇌당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버려지기 전에 쿠우가 두목은 유미카에게 입양시켜 마을을 염탐하려 했고 몇 년 동안 기다린 후에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린 후에 그녀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쿠세츠는 왜 자신이 그동안 쫓겨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고 타카사다는 유미카가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쿠세츠는 울음을 터뜨리며 유미카의 죽음에 대한 자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사다는 다른 누군가가 방에 몰래 들어와 유미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 울자 히토키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유미카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날 밤 히토키는 혼자 유미카의 사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세우자쿠가 그의 뒤에 나타나 유미카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스자쿠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히토키가 마침내 자신의 슬픔을 이해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스자쿠가 떠나면서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자 히토키는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은 창문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히토키는 자신조차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복수심에 불타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스자쿠는 그저 마을이 잿더미가 되는 것만을 바랐고 히토키를 거칠게 밀쳐내며 그의 씁쓸하고 부패한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쿠가 일족으로부터 온 편지를 히토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밀 핵심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토키에게 전쟁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여전히 거부하며 결정을 내리기 위해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슬픔과 혼란 속에 어머니의 사당으로 돌아와 자신이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일을 맡을 사람이었죠. 마을을 지킬지 전쟁터로 보낼지 어려운 선택에 놓였으니까요. 마을을 지키고 그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 사이에서 말이죠. 며칠 후 히토키는 시족과의 또 다른 회의를 위해 왔고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비밀 핵심을 쿠가 시족에게 넘길 것이며 대가로 그들의 자원 절반을 요구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긴 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토키는 자신의 결정이 마을과 사람들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고 그 결정을 고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내쫓겠다고 위협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시오는 그에게 쿠가시족이 자원을 공유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원을 이용해 마을을 다시 공격하여 핵심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한편 카이리는 료코의 집에 도착했는데 쿠가 일족에 의해 잿더미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마을 모두 불타 없어졌고 카이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그녀는 쿠가 일족을 날려버릴 폭탄을 만들고 있던 료코를 발견했습니다. 젠장 쿠가 일족을 날려버릴 폭탄을 만들고 있었지만 카이리는 그녀가 차라리 정착해서 남편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에 자신만 남았다는 슬픔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카이리는 자신이 쿠가 일족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이가 마을 공격을 도왔다고 그녀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료코는 그녀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토키의 마을에서 그 일족은 그를 코도모프라이라고 부르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는 반드시 알파 남성이 되겠다고 자신의 지위는 자신의 생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일족은 이토키를 납치해 강제로 쫓아낼 준비를 하고 밖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조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리아는 이토키의 방으로 달려갔고 곧 방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그의 책상 위 서류를 읽기 시작하자 고조가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 그는 그녀가 밖에 있던 자리를 왜 떠났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유미카를 죽였고 이토키도 죽일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그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그는 맞고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이토키는 앞서 그에게 그들의 일족의 유미카를 살해하고 쿠세츠가 그녀의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스파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스파이를 찾기 위해 그는 불량한 왕의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고조는 리아가 왜 자신의 마을을 배신하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쿠우가 지도자가 그녀의 남편을 엄청난 마법을 부리고 바로 자결했습니다. 동시에 이토키 쿠세츠 타카사다는 쿠가 기지로 향했습니다. 쿠가 일족이 자신들의 마을을 파괴하려 했기에 그들도 보복으로 쿠가 마을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토키는 자신이 희생양이 되고자 했고 타카사다와 쿠세츠에게 마을로 돌아가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좋은 양고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를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쿠가 기지 안에서 그들이 들어서자 안내원이 부저를 눌렀습니다. 보안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토키는 그저 쿠우가 리더와 대화하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곧 그들은 로봇들에게 둘러싸였고 쿠세츠는 하늘로 날아올라 기계들을 발로 차고 이토키는 그것들을 베었습니다. 폭탄이 터지자 료코가 연기 속에서 나타나 로봇 하나를 쓰러뜨리고 카이리는 다른 하나를 베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지원하기 위해 왔고 쿠우가 일족을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리는 자신의 마을을 염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료코는 적들을 주먹과 발로 공격했고 두 명이 그녀에게 달려들자 카이리가 그들을 걷어차 이토키와 그의 일족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곧 그들은 적 3명을 만났고 100대의 로봇이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토키는 자신의 슈트에서 힘을 끌어내 순식간에 그들을 베며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코어가 그의 힘을 태워버리자 그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습니다. 즉시 쿠가 일족이 그에게 로프를 쏘았지만 타카사다가 가로막았고 쿠세츠가 연막을 치며 그를 구출했습니다. 재빨리 타카사다는 그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연막 속으로 달아나기 전에 쳐냈습니다. 이토키와 쿠세츠가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자 그들은 유라와 한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쿠세츠는 그들 자신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자쿠는 그들 뒤에 나타났습니다. 불꽃, 그리고 그가 불에 타면서 땅 불꽃, 벽을 형성하여 허용합니다. 아이토키와 쿠세츠는 도망쳤다. 곧 그들은 쿠우가 지도자를 만났고
키두와 이토키는 그에게 머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핵심과 대가로 그들의 재산. 그러나 그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체를 원했습니다. 자신에게 세상을 원했습니다. 모든 닌자 마을을 보기 위해 재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토키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의도 그는 기다리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백업 세력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토키는 그가 왜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엄마가 살해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키두는 그에게 자신이 정글의 조지라고 살고 죽는 자를 스스로 선택한다고 말했어. 그 말에 이토키는 격분했고 그의 핵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검을 뽑으려 했지만 쿠세츠가 그를 막았다. 키두가 그를 공격하도록 유혹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려 하자 키두는 자신의 핵을 활성화시켜 그들에게 발사했지만 쿠세츠가 막았고 날아갔다. 키두는 계속해서 이토키에게 발사했지만 그는 달아나며 공격을 피했고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토키는 그에게 달려들어 검을 휘둘렀지만 늙은 키두는 너무 빨랐다. 그 남자는 그를 주먹으로 날려보내고 벽에 구멍을 뚫었다. 그는 이토키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아기라고 생각했지만 이토키는 그에게 자신은 애 낳을 만큼 다 큰 어른이라고 말했다. 그가 다시 달려들자 그 남자는 총을 뽑았지만 구세츠가 그를 붙잡아 이토키가 그의 흉갑을 베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녀를 주먹으로 날려보냈다. 그는 이토키의 검을 맞고 그를 뒤로 밀쳤다.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들어 계속해서 주먹을 날리고 힘겨루기를 했다. 이토키가 그를 제압하자 그는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한쪽은 옆구리에 다른 한쪽은 머리에 꽂아 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토키는 그에게 죄를 뉘우치고 매일 빅맥을 먹으라고 했지만 키두는 치킨 너겟이 더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그는 총으로 그를 끝장내 논쟁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사다는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온네가 뛰어들어 쿠우가 두목을 체포하려 했지만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타카사다는 쿠세츠와 이토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이 닌자 세계에서 가장 수배되는 자가 될 것을 깨닫고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이토키와 쿠세츠는 마을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마침내 그녀의 닌자 엉덩이에 작은 수리검을 꽂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닌자 엉덩이에 작은 수리검을 꽂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